You are not stepping down as chairman. That's not the plan. That's not the plan. Would anything change that? I mean, like eventually over time. I mean, I'm not gonna be doing this forever, but I certainly I'm not currently thinking that makes sense. 네, 안녕하세요. 득혜입니다. 전 세계 CEO 중에서 가장 많은 논란에 있고 또 공격받는 분 중 한 명을 꼽으라면 저는 당연히 저커버그를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CEO는 기업에 투자할 때 있어서 당연히 중요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 페이스북에 투자할 이유에 대해서, 즉 어떤 긍정적인 부분만 다뤘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페이스북의 리스크, 즉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페이스북에 투자할 때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보안, 흔히 프라이버시라고도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16년에 터진 캠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페이스북은 상당한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2014년에 약 27만 명이 이 페이스북 앱을 통해서 개인 성향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했습니다. 근데 이 설문조사를 진행한 사람은 당시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참여자들의 페이스북 친구들에 대한 자료까지 수집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페이스북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활용한 건데 이런 논란 이후에 해당 기능은 일단 사라졌고요. 아무튼 문제는 뭐냐면 이걸 수집한 사람이 캠브리지 애널리티카라는 컨설팅 펌에 이 정보를 판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컨설팅 펌은 매수한 정보를 트럼프 미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선거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거에 분노를 했고요.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다는 비판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 2019년에 FTC라고 Federal Trade Commission으로부터 5조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이는 소비자 개인정보 관련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최고 수준이고 뿐만 아니라 2등에 비해서 20배 이상의 큰 규모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의 벌금을 받았고요. 이 벌금에 대해서는 보시면 이게 그 2019년 공시자료인데요. 일단 전부 다 처리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이 보안 이슈에 대해서 벌금을 부과받을 경우 지속적으로 비용이 나가게 되는 건 물론이고 이미지에 대해서도 상당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2014년에 캠브리지와 2016년 FTC에서 부과한 벌금 이후에 페이스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는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났습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이 좌측에 보시면 이 페이스북을 조롱하고 또 비판하는 그런 문구나 그림도 많이 생겨났고, 이 딜리트 페이스북은 한때 이 보안 이슈가 불거지면서 페이스북을 지우자, 페이스북을 탈퇴하자 이런 운동까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 운동이 일어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했었어요. 이런 보안 이슈에도 영향을 받겠지만 사실 페이스북의 그 사용자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 앞에 편들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했지만 페이스북의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 사용자 수가 계속 꾸준히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페이스북도 이 증가율의 둔화를 리스크로 아주 대놓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공시자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스타그램의 사용자 수를 보면은 사용자 수 자체는 늘어나고 있지만 이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려되는 게 뭐냐면은 인터넷의 사용자, 그러니까 인터넷의 접근성을 갖고 있는 사용자들이 점점 더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하지만 인스타그램 사용자 수는 증가율은 줄어들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한창 페이스북이 잘 나갈 때는 인터넷 사용자 늘어나면서 동시에 페이스북 사용자도 늘어났거든요. 제가 이전 편에서 제가 다뤘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 미래에는 점차 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다. 이거는 리스크입니다. 왜냐하면은 사용자 수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이 페이스북의 매출에서 90% 이상 차지하는 광고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용자 증가율의 둔화는 결국 매출의 증가율의 둔화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SNS 플랫폼은 워낙 빠르게 그 트렌드가 바뀌고 그 새로운 트렌드에 따라서 이 경쟁 업체가 계속 생겨나죠. 최근에는 이 짧고 굵은 게 좋다 이런 트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트렌드 맞춰서 아주 짧은 영상, 보통 15초 이상에서 뭐 1분 이내의 영상을 올리는 틱톡 그리고 스냅 이런 SNS 플랫폼이 점점 사용자 수가 아주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들의 등장은 향후 페이스북의 성장률 둔화에 좀 크게 기여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전에도 페이스북은 이런 경쟁사가 나올 때마다 인수합병, 즉 M&A로 경쟁사를 없애는 동시에 이 본인들의 몸집을 계속 키워 나갔거든요. 이전에 살펴봤던 인스타그램이나 워츠앱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페이스북이 수많은 경쟁사를 맞이할 거지만 그 중에 몇 개는 인수합병, M&A를 통해서 경쟁을 좀 줄이고 페이스북의 몸집도 계속 키워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에 하도 이제 반독점법 때문에 이슈가 많아서 얼마나 잘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페이스북의 과거 이력을 보면은 M&A를 통해서 이런 경쟁을 좀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전 편에서 제가 재무 분석을 할 때 이 페이스북의 엄청난 현금성 자산을 제가 강조를 했는데요. 그 페이스북이 그만큼 많은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는 것도 미래의 어떤 M&A에 대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규제죠.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이 다른 어떤 기업보다 유난히 정부와 또 국가로부터 많이 공격받는 느낌을 좀 개인적으로 받고 있어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고 사실 개인정보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당연한 거긴 합니다. 근데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에서도 이제 규제를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것 때문에 이제 트럼프랑 유럽 국가들이랑 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졌죠. 또 호주에서는 페이스북과 구글 등이 뉴스를 게시할 때 이 뉴스를 제작한 언론사 등의 수수료, 그러니까 돈을 지불하게끔 하는 그런 규제를 새로 만들었고요. 사실 저는 이 뉴스가 나올 때 페이스북과 구글의 주가가 크게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보시면 전혀 반응이 없었는데 그만큼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도 이 기업들이 워낙 많은 규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규제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별거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편에서 제가 언급했던 이 지피 인수권도 영국에서는 조사 중에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반독점법 때문에 그렇고 또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했던 그 인도의 지오 그 투자권도 현재 반독점법 때문에 위반 여부를 좀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페이스북은 이 행동 하나하나에 굉장히 많은 규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등 플랫폼 기업들이 조금 더 능동적으로 자극적이고 유해한 컨텐츠를 제재하도록 하고 더욱 공정하고 또 일관된 기준으로 컨텐츠 관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을 또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나와 있는데 조 바이든 지금 민주당 대선 후보는 아예 본인이 당선되면은 이 관련된 법을 싹 다 바꿀 거라고 아예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이런 부과된 이런 규제들은 충분히 저는 이해는 해요. 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저는 좀 과하다는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과하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치인들은 페이스북에 대해서 또 제재를 가하고 규제를 만들고 있긴 한데 이 정말 잘 이해를 하고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영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시고 판단을 하시죠. You said back then that Facebook would always be free. Is that still your objective? Senator, yes,
Well, if so, how do you sustain a business model in which users don't pay for your service? Senator, we run ads. I see. So how many data categories do you store? Does Facebook store on the categories that you collect? Senator, can you clarify what you mean by data Well, categories? there's some past reports that have been out there that indicate that that Facebook collects about 96 data categories for those 2 billion active users. That's 192 billion data points that are being generated, I think, at any time from consumers globally. So how many does Facebook store out of that? Do you store any? Senator, I'm not actually sure what that is referring to. 네, 그 신문당하는 저커버그 영상인데요. 정치인들이 꼭 우리나라만 답답한 게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상당히 답답한 분들이 많고, 어쨌든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맡기겠습니다. 그 이전 편에서 저는 페이스북의 비전 중에서 리브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리브라가 실현만 되면은 페이스북은 정말 엄청난 기업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해요. 하지만 페이스북의 이런 리브라 어떤 비전이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주요 선진국인 이 G7에서는 페이스북의 리브라 계획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이 기사에 따르면은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는 리브라가 허용될 경우 23억 8천만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회원망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유통될 경우 불법 돈 세탁 및 사용자 데이터 유출, 자금이체 보안 우려 등이 예상되며 무엇보다도 국제금융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국제금융 시스템이 무력화된다. 이게 제일 크거든요. 리브라라는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될 경우에는 기존의 그런 전통적인 화폐의 지위는 상당한 위협을 받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통 화폐를 덜 사용하거나 뭐 더 나아가서 아예 사용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행 같은 그런 중앙은행의 역할도 많이 축소되겠죠. 그러니까 아예 이 기존의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페이스북은 점점 거의 국가보다 더 큰 막강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게 반발이 크다 보니까 기존의 리브라 연합 회원사 중 상당수는 빠져나갔어요. 마스터카드나 메르카도 파고, 스트라이프, 비자, 이베이, 페이팔. 처음에는 최초의 회원사였지만 지금은 다 탈퇴했어요. 왜냐면은 이 회사들도 워낙 많은 국가들이 이 리브라 플랜에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갔고, 개인적으로 비자랑 마스터카드, 페이팔 이런 기업들이 나간 거는 굉장히 아프고 좀 아쉽고 속설입니다. 근데 이러한 리브라에 대한 우려 관련 이제 신문 받는 저커버그 영상을 좀 보실게요. 왜냐면은 이 리브라에 대한 리스크도 그 저커버그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저커버그의 이 리브라에 대한 비전을 한번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Sending money should be as easy and secure as sending a message. Libra will be a global payment system, fully backed by a reserve of cash and highly liquid assets. Now, I believe that this is something that needs to get built, but I get that I'm not the ideal messenger for this right now. We've faced a lot of issues over the past few years, and I'm sure there are a lot of people who wish it were anyone but Facebook who were helping to propose this. There are important risks that need to be addressed. There are questions about financial stability, fighting terrorism, and more, and I'm here today to discuss those risks and how we plan to address them. But I also hope that we get a chance to talk about the risks of not innovating. Because while we debate these issues, the rest of the world isn't waiting. China is moving quickly to launch a similar idea in the coming months. Libra is going to be backed mostly by dollars, and I believe that it will extend America's financial leadership around the world, as well as our democratic values and oversight. But if America doesn't innovate, our financial leadership is not guaranteed. I actually don't know if Libra is going to work. But I believe that it's important to try new things, and as long as you're doing so responsibly. That's what has made America successful, and it's why our tech industry has led the world.
what we're discussing today is too important for any single company to undertake on its own. And that's why we helped to found the Libra Association. It's a coalition of 21 companies and nonprofits that are working to give everyone access to financial tools. But even though the Libra Association is independent and we don't control it, I want to be clear. Facebook will not be a part of launching the Libra payment system anywhere in the world, even outside the US, until the US regulators approve. 어려운 난관도 많고 리스크도 상당히 큰 편이지만 일단은 페이스북은 포기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방금 저커버그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저커버그의 리브라에 대한 비전과 야망은 확고하기 때문에 저는 포기는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난 26일 날 이 페이스북이 디지털 지갑인 노비라고 할게요. 한국 상표를 드디어 출원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보면은 일단은 우리나라에서도 그 리브라와 노비의 서비스를 출시하겠다는 의지는 일단 확고한 것 같아요. 연말에 원래 리브라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연말 안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미래에 출시하려고 일단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핫하죠.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제가 사실 페이스북 관련 자료를 다 만들어 놨었는데 최근 페이스북 관련 이슈가 너무 많이 터져서 업데이트하느라 좀 늦어졌습니다. 페이스북은 이전부터 정치적으로 계속 연관되긴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또다시 한번 크게 이벤트가 터졌죠. 바로 트럼프의 인종차별적이고 선정적인 캠페인 광고를 아무런 제재 없이 그냥 방치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바로 이 역삼각형 모양인데요. 이게 나치가 이전에 사용하던 문양과 상당히 유사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 안티파라는 단체가 있는데 극좌파 단체거든요. 이 단체를 테러리스트 단체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치적이고 자극적이고 어떤 차별적인 또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데 페이스북은 이런 내용을 아무런 이제 꺼리낌 없이 그냥 게시했고 심지어 그냥 방치했다 이런 비판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금 다 내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페이스북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단체들은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지 말자고 보이콧을 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페이스북 광고 중단 보이콧에 동참하고 있어요. 이 Stop Hate for Profit 이라는 캠페인이 있는데 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점점 더 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페이스북의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발언 제재 정책에 반대하는 캠페인입니다. 그래서 의류 브랜드인 판타고니아도 여기에 지금 참여를 했고요. 이 외에도 스타벅스나 그 다음에 통신사인 버라이즌, 허쉬, 코카콜라, 위스키 브랜드를 갖고 있는 디아지오, 리바이스, 유니레버 등 수많은 기업들이 이제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광고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방금 살펴본 그 보이콧에 참여한 기업들 중에서 페이스북에서 광고하는 이 톱 10, 가장 많이 광고하는 10개 기업 중에서는 일단은 스타벅스밖에 없긴 하지만 만약에 여기에 디즈니나 AT&T도 동참하게 되면은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정말 사실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이 좀 뒤늦게나마 이런 입장을 좀 밝히기도 했어요. 앞으로 정치적 게시물이나 어떤 폭력 선동 등에 이제 억압하면은 삭제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지만 조금 늦은 감이 좀 있어요.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이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늦게 대처한 건 좀 아쉬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실 페이스북은 상당히 오랜 시간 전부터 이 정치적으로 많이 엮여왔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민주당 유력 대선 후보 중 하나였던 엘리자베스 워렌과 이 저커버그와의 갈등도 상당히 심했죠. 그래서 페이스북에 투자할 때는 정치적인 리스크는 항상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권과 관계없이 항상 페이스북은 좀 리스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치적인 리스크를 5번째 리스크로 좀 정리해봤고, 밸류에이션을 간단하게 보자면은 저는 페이스북이 충분히 성장률을 10% 정도는 달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가정했을 때
적정 주가는 230불 정도 나오고요. 2020년 6월 26일 기준으로 216달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페이스북이 저평가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개개인이 생각하는 이 성장률에 따라서 적정 주가는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 저평가됐다 아니다는 이제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이제 투자 시 고려할 리스크는 크게 5가지로 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보안, 즉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자 증가율 또는 성장성의 어떤 둔화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규제, 그 다음에 리브라의 실패 가능성,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이렇게 5개 정도로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페이스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의견 같은 거는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많이 배우거든요. 댓글 보면서. 그리고 이번 페이스북 시리즈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준비했는데 보시는 분들이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또 다른 유익한 내용을 공유 드리겠습니다. 디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